안녕하세요. 리안 시스템 진종태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촬영했던 포맷 말고 새로운 포맷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AI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데이터 관련 솔루션 기업 로이드K의 사업기획팀의 기술 담당 강신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질문 형식으로 좀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AI가 어디까지 왔냐? 이런 질문들이 많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AI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려면 결국에는 AI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자리를 같이 만들게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그리고 LLM, 그리고 AI 에이전트까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그동안의 AI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초창기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이 지금 대세였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CPU로도 맨 처음에 머신러닝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엑셀 같은 걸로 수천 줄 정도만 하니까 CPU로도 충분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워낙 방대해지니까 GPU 쪽으로 넘어간 거죠. CPU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하자면 한 명의 천재? 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GPU 같은 경우는 천재급은 아니지만 그냥 일 잘하는 일꾼 수천 명?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CPU가 흐름을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이렇게 GPU 파는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 이미지 인식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리서처 관점에서 이제 그런 연구 관점에서의 대회에서 네. 이제 알렉사 넷이라는 인공지능이 네. GPU 딱 두 장사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불렸던 예. AI가 GPU가 필수적으로 된다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공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그 당시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AI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LLM에서 쓰는 그 모델인 건데요.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AI 연구나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확 낮춰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논문 수집 같은 걸 모델에 직접 코딩하면서 만들어야 됐던 부분들이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런 파이썬 패키지나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서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AI는 아직까지 사진 속에서 고양이가 있는 부분들을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스팸 마일 같은 거를 필터링하는 어떤 특정 한 가지 작업을 잘하는 전문가였는데요. 뭔가 하나를 시키면 잘하는데 다른 작업을 시키려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LLM 시대, AI가 말을 배우다 이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22년도 챗GPT 때를 얘기하면 될까요? 유행을?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챗GPT가 나오기 그 이전 어떻게 보면 GPT라는 모델 자체를 만들 때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GPT-3를 학습시키는 데는 GPU가 이제 수천 장 네. 필요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알렉사넷에서는 GPU 두 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GPT-3 모델에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백에서 수천 장의 GPU 클러스터로 분산 학습을 해야지 이제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확실히 커졌겠죠. 예전에 GPU 한 장, 두 장 연산하는 거하고 IDC 센터에서 수천 장 GPU를 돌리게 되면 투자 규모는 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GPU가 뜨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라든지 VRAM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모델 파라미터, LLM이라고 하는 그 모델 파라미터가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메모리에 올려야 되니 VRAM의 크기 그리고 이걸 올렸을 때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중요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혁명이 거의 시작된 것 같은데요. AI 모델이 어떤 연구나 개발 관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써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AI랑 대화가 된다라는 이게
처음으로 일반 대중한테 네. 와닿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네. 이 핵심은 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2017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전 모델들은 문장을 그저 순서대로 앞에서 이제 뒤로 읽었다 하면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를 이제 보게 되면서 문맥에 대한 이해가 압도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델 크기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똑똑하다는 스케일링 법칙이 주류가 되며 이런 측면 때문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 말, 23년도부터는 GPU가 품귀돼가지고 그때 네. 없어서 난리였던 것 같고 그만큼 수요도 많이 폭발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틱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요. AI가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LLM 시대에서는 학습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서는 이제 질문을 답하고 하는 거는 인퍼런싱? 추론 영역 아닌가요? AI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려면 네네. 결국에는 실시간 추론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결정하고 네네. 판단해서 그 도구를 부르는 거는 네네. 단순히 이제 챗 응답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이런 추론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서버 한 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인프라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GPU도 중요해졌지만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무용 워크스테이션? 네. 그런 수요도 필요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런 사무용 워크스테이션이나 말 그대로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네네. 이제 GPU가 탑재된 장비들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요즘은 이제 NPU라는 부분들도 추론 전용으로 특화된 네네. 하드웨어도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AI 에이전트는 네. LLM에 손발을 달아준 거예요. 음. 대화를 하고는 이제 LLM이 머리 역할을 해준다면 네네. 그걸 받아서 이제 실제 도구를 호출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받게 되는데요. 그런 네네. 프레임워크로서 랭체인, 라마 인덱스 같은 네. 부분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한 얘기지만 네. 내일 서울 날씨를 알려주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날씨 API를 호출하고 네. 결과를 정리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도구 호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네네. LLM이라는 게 자기의 머리로 도구를 스스로 호출해서 사람들한테 응답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네. 펑션 컬링, 툴 컬링 이런 사전에 정의되거나 아니면은 알맞은 도구들을 호출하는 능력과 그리고 RAG, 검색으로 증강을 해서 생성한다는 개념이 이제 기술이 중요한데요. 네. AI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모르면 찾아보고 필요한 기능은 직접 실행하는 네.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단계를 제가 단순하게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리자면 네. 저희는 머신러닝에서 딥러닝 관점에서 하드웨어 쪽의 키워드는 네. GPU에서 GPU, 소프트웨어에서의 키워드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 네네. 그리고 LLM에서는 단순한 GPU 서버가 아니라 GPU 서버들을 여러 개 엮어서 네. GPU 클러스터를 만들고 네네. 그리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중요해졌고 예.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통해서 챗GPT가 사람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네네. 그리고 AI 에이전트에서는 추론용의 추론 가속기라든지 네네. 사무실이나 어떤 현장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펑션 컬링, 네. 레그, 랭체인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네네. 주목받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하면 예. 머신러닝 때 AI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네. 그리고 LLM으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행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다음은 뭘까요?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의 차이. 이름은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얘기 나누면서 네네. 또 설명드리고 네네. 또 인사이트를 교환하는 그런 영상이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AI 흐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